음, 이번에는 이별로 힘든 순간인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이별이 힘들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졸업 같은 경우는 힘든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 다음이 기대되고 뭔가 완성했고 성공했다는 기분도 성취감도 충분히 들어서 만감이 교차한다 하죠. 그러나 특히 사랑의 영역이 들어가고 연애 영역이 들어가고 이성의 영역에서는 이별이 무척 힘듭니다. 이제 그 관계가 사랑이라는 단계로 넘어갔다면 단순히 인간 대 인간으로 좋아하고 호감이 있고 끈끈한 마음이 였던 것들이 그 영역을 넘어서서 사랑이 되었다. 사랑이라는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그 감정에 빠져버렸다면 그때는 이별이 엄청난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된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 나의 인생이 좀 바뀌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누구나 이제 스스로 혼자는 스스로 살아가고 홀로 살아가고 독립적인 개체이지만 사랑이란 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몸이 두 개로 나누어졌다는 게 너무나 속상할 만큼 그럴 만큼 차라리 하나로 태어나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혹은 가끔 그러는 거죠. 나는 태어나지 않아도 좋으니 저 사람의 곁에 있고만 싶다. 그럴 생각이 들 정도라면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획을 그을 정도로 방향이 완전히 바뀔 정도로 나를 바꿀 수 있는 어떠한 커다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가 함께 하다가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모든 이별이 다 힘든 건 아니지만 많은 이별들이 힘들지만 사랑이기 때문에 힘든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이 아니어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었다 아니었다를 확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나한테 큰 영향을 주는 무시무시한 에너지의 사람이었다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죠. 그 상처는, 그 상실감은 박히게 됩니다. 마음속에 큰 흉터가 돼서 나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어떠한 것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러한 상처를 지금 마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별의 순간에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처음의 행동은 되돌리기입니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다. 헤어지고 싶지 않다. 상황을 부정하는 거죠. 다시 내게 돌아와줘. 다시 만나자. 잘못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때 회복이 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면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어떠한 마음을 서로 함께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 그 사랑의 상처를 받아서 깨어졌을 때 그 엄청난 결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한 명 이상, 그러니까 둘 다 상처받았을 수 있지만 한 명 이상의 마음에 심각한 상처가 나고 그게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함께하는 삶보다는 삶이 아니라도 좋다라고 결정하였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민을 해야 사랑이라는 것에서 이별로 바뀌어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힘들었던 결정, 정말 자신을 포기할 정도의 결정이었을 텐데 한쪽이 잡고 매달리고 되돌리자는 말에 다시 재결합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참고 있는 경우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거는 상대방한테 더 큰 상처를 주는 행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제 이별이 너무 힘든 순간에 그때는 상대방한테 닿지 않는 형태로 내 마음을 있는 힘껏 끌어내봐야 한다고 봅니다. 마음이라는 거는 일종의 유리병 같이 생긴 우물인 것 같아요. 쉽게 끼워지지만 그 안에 있는 전하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차오르고 있는데 그걸 퍼내지 않으면 넘쳐버려요. 그 넘치는 순간이 감정의 폭발이죠. 감정의 폭발이 사랑만 있는 건 아니고 매달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만 있는 걸 떠나서 상대방을 향해 분노의 감정으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참고만 있다 해서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정말 찾고 싶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나와 당신의 관계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느끼면서 그렇지만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감내하고 참기만 한다면 그건 언젠간 터집니다. 가장 간단하게 터지는 건 술 먹으면 터져요. 술 먹으면 이성으로 한참 억누르고 있던 그 마음들이 이성이 이제 술 때문에 맛이 팍 가버리면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막을 존재가 없으니까 감정이 혼자서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누릅니다. 그동안 너무 참았다는 증거예요. 그동안 내 마음이 어떤지를 되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힘들었던 만큼 그 다음은 스스로의 마음도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 입히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단순히 참는다는 것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인 것도 좋은 방향으로 시간을 보냈을 때 약인 겁니다. 모든 마음은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방향을 따라 자연스럽게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방향대로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마음이 가는 방향을 억제하거나 뒤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물리적 세계, 일상 세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오는 자동차가 있다 쳐요. 그 자동차를 이쪽 방향으로 오면 안 돼 라고 내가 손으로 막으면 내가 다칩니다. 치이죠. 그 내가 부러지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가는 길을 막으면 마음이 다쳐요. 마음이 좌절하게 되는 거죠. 나는 누구를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으로서 뭐 자격이 없어 하면서 혼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술이 한 잔 들어가가지고 이성이 그거를 가까스로 잡고 있던 이성이 마탱이가 가버리면 감정이 이제 제 세상을 맞았다는 듯이 활기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겪고 있겠지만 그게 진짜 깊은 사랑이었다면 혹은 사랑이 얕은 사랑이었어도 산뜻한 사랑이었다 하더라도 사랑이기만 했다면 모든 사랑은 힘든 겁니다. 그 사랑이 하나도 안 힘든 사람은 없어요. 그 정도가 다를 수 있죠.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는 병원에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말 심각한 순간에는 상황이 되면 자기의 의지로 명상이나 생각을 조절하는, 마음을 조절하는 걸로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방향을, 마음의 방향을 억지로 바꾸는 공사를 해야 돼요. 그 공사로 약물이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떠한 형태를 하고 어떠한 색깔을 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귀 기울여 주는 거를 마음이 가려는 방향으로 풀어주는 거를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이 닿도록 하는 거는 안 돼요. 그거는 잡으려고 매달리는 되돌리기 행동밖에 안 됩니다. 상황을 인지하고 마음을 마주봐야 됩니다. 그 마주보는 것이 상대방한테 닿으면 안 돼요. 닿으면 되돌리게 되고 상황 현실을 부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마음에는 집착과 미련이 들끓게 됩니다.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글로 써보는 거예요. 혹은 말로 하는 거예요. 주변에 관계가 없는 타인한테, 나의 가족한테, 정말 친한 친구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미웠다. 그래서 우리는 다퉜다.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나는 상처를 입었다. 나는 설마 나한테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나는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너무 상처가 돼서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 말을 하는 겁니다. 혹은 편지를 쓰듯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붙이지 말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훨씬 좋죠. 제3자한테 말한 것보다 편지가 더 좋은 이유는 다시 읽기가 가능하다는 그 장점 덕 때문입니다. 다시 읽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편지로 쓰다 보면 이게 할 말이 없어지는 순간이 와요. 결국은 와요. 내가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매달리고 싶고 대화로 설득해보고 싶은 이유는 할 말을 다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고 내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너한테 이걸 꼭 전해줘야 되겠는데 싶은 절박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전달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관계가 끝나는 거니 난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내 이기적인 마음이지, 이기심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천천히 이제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어느 무월 모일 어떤 몇 시쯤에 우리는 어떤 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서 당신의 이런 말이 나한테는 너무나 상처가 됐다. 내가 이거를 말로 한 적도 있지만 그 상처가 아물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말로 한 적은 있지만 너한테 나의 상처가 온전히 전달됐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계속 말을 했고 나의 상처가 어떻다. 나의 상처가 어떻게 느껴진다. 그날 그때 당신은 왜 그랬을까? 너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고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나는 너한테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쓰다 보면 쓴 것을 다시 읽을 때 이게 팍 뭔가 강하게 팍 오는 순간이 와요. 계속 쓰다 보면 처음에는 무슨 이 쓰는 것만으로 통쾌합니다. 뭐 결국은 내가 이 말을 너한테 할 수 있는구나. 상대방한테 전하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라는 생각으로 막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다 보면 쓰다가 이게 만남이 길었던 만큼 할 말이 많겠죠. 참았던 게 많고 하지 못했던 말들이 많으니까 그 말들을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모든 순간을 두 번째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다른 시각은 상대방의 시각으로 상대방의 행동과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을 보게 된 순간이에요. 혹시 나에게 상처 줬던 그때의 그 순간에
너는 나한테 상처가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혹시 너에게도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마음을 모르는 채 하면서 일부러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아닐까? 혹시 그랬다면 그 이유는 나의 어떤 행동이었을까? 라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 고민이 드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스테이지로 가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냉철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는 습관을 가지면서 해야 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이 없다면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근데 만일 스스로가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능력이 충분하다면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편지를 쓰는 것, 보내지 않는 편지, 붙이지 않을 편지, 상대방한테 전할 생각이 없는 그러나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담은 이야기, 내 이야기,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 너한테 전한 적이 있지만 너한테 내가 말로 한 적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한 번 다시 말해보고 싶은 이 마음, 조금 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는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말했지만 알아준다는 그 마음이, 그 말이, 너의 대답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마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는 출구 없는 그런 것 같아서 내 마음은 나의 속상한 부분과 힘든 부분을 너한테 토로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너는 나를 이해해준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상처는 낫지를 않고 있구나. 그래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화를 하는 순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순간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생각을 온전히 이제 표현하고 전달하려는 그 순간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면서 상대방의 이야기가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힘든 만큼 상대방도 힘들거든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그대로 마주하고 직면하는 순간이 필요한데,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지만 상대방이 내 마음을 마주하는 순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열어 보인다면 뒤섞여 버려요. 근데 이게 엄청 오랫동안 수십 년을 함께한 사이라면 모를까. 제가 그런 사이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이라면 서로의 마음이 섞이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직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제가 평생이라고 할 정도로 수십 년을 만난 관계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일반적인 어떤 연애 혹은 근 10년 정도를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힘든 부분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순간에 상대방의 마음이 힘들었던 부분이 대화에 함께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은 내 마음이 온전히 위로받지 못한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기 전에는 이러한 대화를 건실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마음이 서로 상처가 크게 깊어지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돌리고지고 있을 때는 두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는 것도 좋아요. 뭔가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충분히 한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위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맞이하게 되고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던 약속의 순간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생각해
해보지도 못했던 이별이라는 것을 맞게 되고, 그 이별이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고 송두리째 뒤흔드는 순간이 온다면, 그러한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내 마음은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은 이별의 순간에서 우리가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과 상대방하고 헤어진다는 두려움과 그것이 공포가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하고, 오히려 상대방한테 너가 잘못해서 우리가 헤어지게 되었다 라며 원망할 수도 있고, 왜 너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이별이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라며 성토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순간들이 힘들죠. 힘들어서 스스로를 상처 입히기도 하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쌓여가기도 하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나쁜 색깔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서 헤어지길 잘했다라고 싶을 정도로 스스로를 좀먹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별이 내 삶을 파괴하고 있을 때, 이별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미워하는 대상으로만 느껴지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지고 상대방을 질책하는 것이 상대방을 향한 모든 말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저는 권해드리기를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고 직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권해드린 방법으로는 편지를 쓰는 방법이에요. 하고 싶었던 말을 그날의 어떠한 날에 어떠한 마음을 나는 느꼈고, 우리는 어떠한 순간이 있었고, 나는 나의 어떠한 행동과 너의 어떠한 행동으로 상처를 입었다. 그런 것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적어보는 것만 해도 충분히 많은 심리적 치료 효과가 있어요. 이별이란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별이란 거는 사고 같아요. 나가 길을 가다가 나한테 일어날 일이 없다 생각하고 바로 가던 길에서 옆에서 오는 차에 치여버린 것 정도로 치명적이고 위험한 상태에 빠져있는 사고를 당한 겁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분수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말 마음이 힘들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내 삶이 망가뜨려지고 있고 그렇다 느끼신다면, 내 마음은 지금 환자인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겉으로 뭐 표정이나 안색이나 뭐 그런 것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어디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내장이 터지거나 한 것이 그렇게 막 보인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지금 환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나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